국제 정세의 혼란이 약화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고 그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을 제치고 글로벌 1위 제재 대상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러시아 국민들 역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생활 물가가 30%나 급등을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를 더욱더 강하게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미국 내에서 증유를 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수입을 끊는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기름값 급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을 것인데 거의 바이든 대통령은 막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어리둥절하면서 그렇게 좀 힘들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제는 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푸틴이가 화가 나가지고 속된 말로 빡쳐가지고 놀고 자빠졌네 이 자식들아 우리가 안 팔어 12월 31일까지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자재 수출에 대한 금지령을 내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원자재 비율이 대략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 11%, 내추럴가스가 17%,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었던 밀 같은 경우도 1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미네랄 등등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이 좀 지나가서 다행이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급량을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체에서는 유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200달러는 약과죠.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겠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러시아 소유의 금도 동결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을 전부 다 자국 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도 좀 물량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동결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면 정말로 전쟁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하락에 의해서 큰 상승폭을 그리면서 출발을 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령 소식이 나오자마자 훅 떨궜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죠. 올라갔다가 자 바이든이가 이제 전부 다 때려잡고 있는 상황.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조지기 위한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자 암호화폐도 지금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에 이번 주에 사인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그냥 난장판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38,719달러까지 어제에 비해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불안불안하죠? 아주 불안불안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젠부도 나섭니다. 러시아 제재 회피 대상에서 암호화폐 이용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종 거래업자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은 이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제재 회피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보고할 것. 그리고 위험 기반의 고객 실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러시아 국적의 사람들이라든지 러시아 이민자들, 러시아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잡들이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반드시 핀센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 단속국이죠. 핀센. 여기에 등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등록을 해라. 핀센도 우리에게 등록을 해라. 암호화폐 업계가 무슨 봉이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해외로 좀 탈출을 시도하면서 경고를 좀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한편 유럽의 거대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이번 전쟁이 끝나게 되고 나면은 화폐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꽤 기분 좋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 최근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벤모와 페이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벤모,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전부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신규 주소가 급증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인투더블록에 의하면 30일 이하의 비트코인 주소가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잠정적인 낙관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신호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 이어서 또 다른 온체인 분석업체인 글래스노드도 인사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매수 세력들이 글로벌 거시 및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격화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저점 찾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난 2개월 동안 사람들이 팔 때마다 이 매도 압력을 약간씩 흡수해 나가고 있으면서 단기 보유자들이 던질 때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각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꽤 재미난 이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주요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낸스, FTX, 비트렉스, 이른바 대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 지난 7월 이후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났는데 그 외의 거래소들에서는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덧셈 뺄셈을 해보자 전체적으로 지난 7월 이후 주요 거래소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 20만 7천 개가 거래소로 순유입이 되었었고, 그 외에 좀 더 작은 거래소들에서는 25만 3천 개가 순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소들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 좀 많이 들어왔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도 빠져나간 물량들이 좀 더 높다더라 라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비트코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48,145달러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예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거는 딱히 없고요. 그냥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가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3월 말 하면 떠오르는 날짜가 있죠.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미국도 만우절이 있는데 이 인컴샤크라는 분석가가 만우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대를 한번 매겨봤더니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년을 빼고는 만우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전 바닥을 찍거나 단기 바닥을 찍어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약간씩 높여가면서 둥글게 바닥 패턴이 약간 나올랑말랑 꼴랑말랑 하고 있는데,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와리가리를 마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재미난 분석을 남겨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3위 고래, 얼마 전에 비트코인 1,500개를 판매한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318개를 다시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3위 고래의 매수 전설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분석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36,0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지금부터 39,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면 이어지는 반등에 힘입어서 41,00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38,000달러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놀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여버리면서 31,0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결국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처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봉 기준을 봤을 때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대로 힘을 써주지 못하면서 39,400달러에서 밀리면서 이제 일본 기준 EMA 8일선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얻어 터지면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의 분석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구간을 주로 움직이고 있죠. 저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지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지 구간이 이제는 저항 구간이 되어버렸는데 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다음 지지 구간인 36,3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미국 증시가 나름 잘 반등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발표가 나게 되면서 함께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잘 되겠지. 결국에는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 코어닥스라는 이 거래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해당 거래소가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원화코인 거래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 좀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사토시 차트의 추세가 뚫리게 된다면 비트코인에 비해 가지고 약세를 이더리움이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트레이더 엑스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오고야 말 것인가 보면은 줍줍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돈을 좀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은 토마토밭 도와주기, 그래 토마토 너도 나중에 추매해야지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